무명전설이 트롯판을 뒤집다. 무명가수의 반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무명전설에 대한 많은 분들의 호불호가 조금씩 나뉘어져 가고 있어요. 최초에 공개가 됐었던 무명가수들을 좀 더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는 유명가수로 나왔지만 사실 무명에 가까운 가수들이 더 많다. 다 같이 응원해달라.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고 그것이 시청률로서 반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편승엽도 떨어졌다. 이름값 무너진 충격 결과. 왜인가? 무명가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유명가수들의 줄패배 이유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황윤성, 편승엽 두 사람이 유명가수로 나왔음에도 무명가수들에게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편승엽 씨는 실수로서 패배를 하였고 황윤성 씨는 점수에서 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전설에 대해서 이러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절박함의 차이가 있다. 무명가수들은 이 무대가 사실상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이며 모든 걸 걸고 나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무대의 집중력, 감정의 몰입도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기존 가수들에 비해서 굉장히 기존 가수들도 열심히 안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노래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 시청자들이 고스란히 그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기존 가수들은 이미 커리어가 있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잃을 것이 많습니다. 안정감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무대의 어떤 변화라던가 다양성을 주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심사 기준의 변화라고 해요. 전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명전설은 단순한 인기, 경력보다 지금 현재의 무대의 완성도와 진정성을 강력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려한 퍼포먼스가 없어도 깊은 감정의 전달로 승부한 무명이 승리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름값이 아닌 그날의 한 곡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명세와 팬덤이 아니라 그날 그 가수가 보여준 무대의 결과로서만 평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거죠. 다른 유명 가수들은 이 프로그램에 나온 것이 바로 리브랜딩이라고 합니다. 활동을 오래 한 가수들에게 고정적인 이미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오디션을 통해 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보여주는 무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락하거나 승부에서 패배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새로운 평가를 받아서 새롭게 잊혀져가는 자신을 다시 브랜딩한다. 다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접목이 되면서 굉장히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굉장히 심도 있는 칼럼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번 방송편에서 제가 시청 점유율이 많이 낮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청률을 상승시키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결과가 어떻냐? 이번 시청률을 보면 7%로 소폭 상승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느냐?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시청률이 6.2%였습니다. 그리고 직전 시청률이 6.6%였어요. 6%대가 이 두 번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7%, 결국 세 번째로 낮은 시청률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6.6%에서 0.4% 상승이라는 상승폭을 이뤄냈지만 사실 아주 높은 시청률 상승이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첫 회차 때는 거의 2% 가까이 올랐고 그 다음에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점차 하락하다가 다시 0.4%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7.0%를 기록한 방송편은 어땠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 속에 1대1 데스매치가 열렸어요. 내가 응원하는 가수 또는 내가 유심히 지켜봤던 가수가 승리를 하느냐 패배를 하느냐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무대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무대를 보실 수밖에 없었을 거고 특히 0.4%가 상승한 것에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성리 씨의 지분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리 씨가 무대에 나올까봐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결국 나오지 않아서 채널을 돌려버렸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성리 씨가 지금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고 제 주변에 비슷한 또래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또 저희 어머니 또래 주위 분들도 성리 씨에게 입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응원하던 가수가 있던 사람들도 무명전설에서의 내 원픽은 성리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성리 씨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최우진 씨가 굉장히 또 반전을 일으키고 있어요. 대국민 투표에서 3등을 차지했거든요. 매주 진행하고 있는 이 국민 투표에서 순위를 하나씩 올려가고 있습니다. 우승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했던 최우진 씨도 이번 편에는 등장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다음 편에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마 무명전설 6회차가 아니라 다음 7회차에서 이 7.4%의 시청률을, 또는 정말 대박이 난다면 8%대까지 근접하게 회복할 수도 있다. 1%에 가까운 시청률 상승폭을 이뤄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이루어진다면 무명전설에 다시 상승세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흐름이 이제 중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분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가수들이 관심을 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명전설의 이도진 씨도 굉장히 응원을 받았고, 최연소 가수인 김한율 군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응원하며 점수를 매길 수 없는 무대였다, 이런 말을 이도진 씨가 김한율 군에게 했을 정도니까요. 이도진 씨도 처음에는 통편집을 당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속상하다라고 했었던 부당함을 느낀 가수였는데, 지금 팀전을 하면서 급부상을 했잖아요. 김한율 군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런 가수들이 무명전설에서 지금 새로운 스타로서 탄생을 하고 있는 반면, 이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 하루 씨입니다. 여기 기사에 보면 하루의 각인, 만일각성, 무명전설 하루, 아침에 유명으로 천지개벽. 참 말을 어렵게 써놨네요. 자, 하루아침에 유명으로 천지개벽했다라는 걸 이 가수 하루 씨의 이름을 섞어 넣어서 짓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많은 대중분들이 하루 씨를 응원만 하고 있을까요? 팩트를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상당한 비판 여론도 있어요. 특히 이번 무명 최강자를 입증했다, 12대3으로 완승했다라는 하루 씨의 이번 무대. 아시겠지만 하루 씨와 맞붙은 상대가 바로 문은석 씨 아닙니까? 실시간 반응 중에는 문은석 씨가 이긴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사람의 대결은 팽팽하다라는 평가를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루 씨는 극찬을 받으면서 문은석 씨와의 점수 차이가 무려 12대3. 거의 뭐 압승이죠, 압승. 자, 이러다 보니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냐. 지금 무명 가수가 유명 가수를 이겨야 하는데 하루 씨가 진짜 무명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비단 성리, 그리고 최우진, 이들처럼 현역가왕과 같은 다른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이게 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루 씨가 다른 프로그램에도 몇 번 등장을 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바로 하루 씨가 소속한 소속사 루체 엔터테인먼트의 인물 중에 심사위원으로 있는 남진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모호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이 루체 엔터테인먼트의 남진님과 가수 하루 씨가 같은 소속사 가수란 말입니다. 그러니 팔은 밖으로 뻗지 않잖아요. 안으로 굽기 마련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마스터 중에서도 가장 최중심의 마스터 중에 센터 마스터로 활약하고 있는 남진님이 같은 소속사에 있는 하루 씨에게 어떻게 점수를 안 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평가가 상당히 많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루 씨가 이 무대를 갖고 나서 굉장히 마스터들이 좀 많은 극찬을 쏟아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하루 씨의 무대가 끝나고 나서 사실 문은석 씨가 굉장히 당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감기도 걸렸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같은 소속사에 있다라는 것은, 제가 이 성리 씨 사진을 많이 켜놨는데 다음 주 예고편에도 등장할 마스터들에게 과연 이것이 정말
공정한 평가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예로 요번에 우진산 씨와 고영태 씨의 대결 중에 고영태 씨가 뭐 15대 0으로 이긴 건 글쎄요, 뭐 사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만 그래도 어찌됐건 고영태 씨가 압승할 무대였다라는 건 이견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진산 씨를 굉장히 응원하던 분들이 아니라면. 그런데 이런 형태보다 남진님과 하루씨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과연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성리씨의 무대가 아직 벌어지지 않았고 이창민 씨와의 대결이 예고편에 예고가 됐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성리, 김한율, 편승엽 3명 중 1명은 탈락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1대1 데스매치 결과로만 놓고 본다면 김한율, 편승엽 두 사람은 탈락 수순이겠죠. 하지만 성리씨는 아직 이창민 씨와의 무대 결과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예고편이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방청 증언에 따르면 성리씨가 압도적인 무대를 보여줬다라는 평가답게 제가 앞선 영상처럼 성리씨의 우세승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률 확보를 위해서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많이 했던 행동이 이런 우승 후보, 인기 가수를 탈락할 것처럼 위기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창민 씨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하고 성리 씨가 패배를 했는데 이 패자부활전이나 추가 합격에서 점수를 얻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좀 독특한 게 분명히 성리 씨가 이런 빨간색 넥타이에 정장을 입고 왔는데 예고편에 보면 전혀 다른 복장으로 또 무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일각에서는 패자부활전 무대 아니냐라는 말도 있고 추가 합격을 위한 패자부활전 쟁탈전이 아니냐라는 말도 있고 근데 또 보면 이창민 씨도 복장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수의 대결이 예고가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두 가수가 다른 복장을 입고 무대를 펼칠까? 1대1 데스매치는 보통 이 복장 그대로 올라가서 이제 무대를 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 참 의문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했는데 제가 이걸 분석을 해본 결과 뒤에 있는 가수들의 얼굴을 보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이 무대 복장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무대는 바로 이번 1대1 데스매치 이전에 그 직전 팀전에서 무대를 끝내고 나서 지목을 할 때 나왔었던 자료 화면인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 복장으로 바로 데스매치로 올라간 게 아니라 성리 씨가 이창민 너 나와 한 다음에 두 사람이 현장 지목을 한 모습이 자료 화면으로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모습이 바로 1대1 데스매치가 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탈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시점에서 예고편을 쭉 살펴보면 많은 가수들이 굉장히 좌절하는 그런 표정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라이언 씨도 뭐 거의 눈물 흘리며 무대를 쏟아냈고 특히 마스터들도 굉장히 눈물 흘리며 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준결승의 마지막 관문 이때 지나간 사진들을 보면 이미 승리한 사람들은 모자이크를 안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한 추가 합격자들은 모자이크를 해놨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점이 있느냐? 여기 보면 고영태 씨라던가 승리한 사람들의 얼굴은 있어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미 무대를 펼치는 라이언, 성리, 이창민 아직 그러니까 무대 결과 1대1 데스매치에서 결과가 안 나온 가수들 같은 경우는 추가 합격이 됐는지 이렇게 모자이크를 쳐서 막아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뭡니까? 추가 합격자들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근데 여기에 아쉽게도 앞에 말씀드렸던 김한율, 편승엽 두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분석으로는 둘 중에 한 명, 김한율, 편승엽 둘 중에 한 명은 거의 무조건 탈락이 아닐까. 제 예상으로는 그래도 김한율 군보다는 편승엽 씨가 탈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번 1대1 데스매치를 통해
이번 무명전설은 국민가요대전이라는 팀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시청률의 상승폭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앞으로 무명전설의 이 향방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거에 대해서 강문경 씨가 커버를 많이 해줬어요. 실수했다라는 말도 노래처럼 들렸을 정도로, 이 정도로 사실 후배가 커버해주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까지 강문경 씨가 커버를 해주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압도적인 음색이었다, 여러 가지 극찬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원곡 작곡가는 2절 들어가기 전까지는 완벽했지만 이 가사를 틀린 건 무대 위에서는 어떤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길 바란다. 굉장히 좀 날카롭게 지적을 했죠. 당연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편승엽 씨가 어디 경력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수십 년을 활동을 해왔는데 저런 초보들도 할까 말까 한 실수를, 사실 무명전설에 어떤 무명도 이런 실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승엽 씨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상 초유의 사태. 두 사람이 동점을 받습니다. 충격적이죠. 그것도 마스터 점수가 7대7로 동점이에요. 야, 이럴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 국민단의 점수로 이룬혜 씨가 승리를 하긴 했지만, 야, 보세요. 편승엽 씨에게 점수 준 사람이 누구냐? 남진, 조항조, 주현미, 신유, 아이비, 한채영, 홍현희. 자, 이런 사람들이 편승엽 씨에게 점수를 줬는데, 한채영, 홍현희. 자, 이런 사람들이 노래를 알겠습니까? 저는 1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점수를 주게 되면서 편승엽 씨가 동점을 받게 되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룬혜 씨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했을 법할 일이었죠. 자, 근데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해석이 되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건 이미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무명전설이 큰 인기를 얻었던 건 굉장히 새롭다. 그리고 마스터들의 점수가 뭔가 굉장히 공정하게 좀 진행이 된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호평을 받아왔던 건데, 이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던 거죠. 그 다음 하루 씨의 무대도 보면은 사실 무대가 시작되고 나서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건 문은석 씨가 뒤집을 수도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루 씨가 굉장히 극찬을 받으면서 뭐 성장세가 엄청나다, 매 무대마다 급성장하는 모습을 이 하루라는 가수가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평가가 마스터들 사이에서 말을 만나고 온 김한일 군의 모습까지 함께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의 좀 마음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 뿐만이 아니라 마스터들이 다 울었어요. 주현미 마스터도 이 김한일 군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굉장히 좀 목소리를 떨었다, 울먹울먹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걸 제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감동은 참 좋은데 우리가 그래도 어떻습니까? 사실상 무대의 결과는 공정해야 함이 맞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무대가 공정하지 못했다. 이대환 씨도 학창 시절에 이렇게 피해를 입었었다라는 고백과 함께 자신감이 없었다라고는 했지만, 황윤성 씨와의 노래 무대 결과가 많은 분들이 조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황윤성 씨가 그래도 능수능란하게 무대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항조 씨는 오히려 더 완성도 높은 무대를 기대한다 라면서 결국 황윤성 씨가 패배를 하는, 황윤성 씨가 패배한 것에 출연자들도 굉장히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장한별, 정연호 두 가수의 노래 무대에도 정연호 씨가 승리를 하게 됐는데, 이게 표수가 이렇게 몰표가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몰표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몰표가 나오는 다른 방송 프로그램들은 여지없이 조작 논란에 매번 휩싸여 왔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무명전설이 이때까지는 그런 논란이 거의 없다시피 방송이 이어져 왔었는데 이제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시청률에도 이것이 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다. 그리고 이 고영태 씨의 전성기 무대 재밌었죠.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예고편에서 놀라운 장면들이 많았어요. 뭐 가수들이 이제 1대1 데스매치 결과 발표가 있겠다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어떻습니까? 이 무대 결과 발표는 예고편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그 다음 무대, 그러니까 팀대항전 무대, 준결승행의 마지막 관문이다라면서 드디어 국민가요대전이 펼쳐지는데 이게 팀전으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국민가요대전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아는 국민가요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거물급 인사들을 불렀다라며 최백호 씨, 전영록 씨, 뭐 김진영 씨는 원래 있었고, 근데 정말 놀라웠던 건 장윤정 씨가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야,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장윤정 씨가 TV조선의 미스터 트롯과 미스트롯 시리즈와 함께 해온 게 거의 5년이 넘었거든요. 그런 장윤정 씨가 갑작스럽게 등장을 했다라는 건, 야, 이게 흐름이 아무래도 TV조선에서 MBN으로 많이 넘어오긴 했구나. 야, 장윤정 씨가 TV조선에서 꾸준히 활동을 해왔던 사람인데 갑자기 MBN에 등장을 해?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었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팀대항전이 쫙 시작이 되는데 이 장윤정 씨가 마스터로 나와서 막 무대를 찢었다라면서 막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미스터 트롯인가? 미스트롯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인데 굉장히 반전적인 무대였었다.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분들이 성리 씨가 관심이 많잖아요. 성리 씨가 그러면 다음 주에 떨어졌냐, 붙었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성리 씨는 무난하게 그러면서 황윤성 씨 팀이 전원 탈락 후보로 가게 되었고 이 한가락 씨가 굉장한 부담감을 집어먹은 채로 이 리더전을 펼치게 됐죠. 성리 씨와 또 하필 대결을 펼쳐가지고 더욱더 부담감은 컸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리 씨 무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퍼포먼스를 빼도 이 사람 노래 잘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당연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 아마 성리 씨가 이번 무명전설의 탑3를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감히 한번 제가 이때까지 트롯 오디션 리뷰 경력 한 5년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탑3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실력파 가수다. 근데 이 한가락 씨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색깔로 노래를 굉장히 잘 불렀다. 근데 결과가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국민판정단의 점수도 마스터단의 점수도 전부 다 2배 이상 성리 씨가 가져가면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를 일궈내게 됐다. 그러니까 이 부담감을 가지고 노래를 부른 가수와 자신이 인정받고자 최선을 다한 가수의 어떤 약간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벌어지지 않았나. 성리 씨가 굉장히 뭔가 멍한 표정이죠. 이내 눈물을 쏟는데 그만큼 나 이제 드디어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어떤 감격의 눈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성리 씨를 응원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역가왕 때 나왔던 걸 봤대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세대들도 이 성리 씨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이 젊은 청년이 최선을 다해서 무대를 땀을 뻘뻘 흘려가며 보여주는 이 모습들이 감동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한가락 씨가 패배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대환 씨와 박민수 씨의 무대가 펼쳐졌는데 박민수 씨가 자오가 할 때 노래가 플랫되면서 조금 실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이 결정적 차이가 되지 않았나 싶고 음정이 계속 낮아지던 이 말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두 사람 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무명 중에 무명이잖아요. 무명들이 유일하게 포커스를 받을 수 있는 무대가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등장한 거잖아요. 근데 이창미 씨가 또 살아남고 한가락 씨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씨도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지훈 씨가 떨어지고 김성민 씨가 떨어집니다.
솔직히 이창민 씨가 떨어져도 되잖아요. 이창민 씨는 떨어져도 기회가 많습니다. 이창민 씨가 김성민 씨보다 노래를 정말 잘했느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무명들이 굉장히 많이 탈락했고 이지훈 씨는 굉장한 배웅을 받으면서 퇴장하는 걸 보고 제가 좀 황당했습니다. 한가락 씨는 그저 미안할 따름이겠죠. 본인이 팀 리더전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38명의 생존자가 남았고 실시간 반응을 보면 이러면 무명전설이 아니지. 왜 대거 탈락하냐. 현역강 3골 안에 이창민 별론데 마르코는 겨우 살아남았네. 자, 이러한 비판이 쏟아졌었다. 그리고 탑3 발표가 있었는데 탑3 발표는 저는 훌륭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한 명 빼곤 다 무명들이었거든요. 문은석 씨가 3위를 차지하고 성리 씨가 2위를 차지하고 마지막 김태훈 군이 1등을 차지하게 되면서 탑3만큼은 굉장히 공평하게 뽑았다. 사실 이런 게 무명전설의 묘미가 아닌가 싶어요. 성리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명 가수들 중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상태이고 이 무명 가수들이 탑3에 많이 포진되는 게 저는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에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기 때문에 무명전설이 계속하여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신선하다. 한 무대만 보고 판단할 수 없으니 이번엔 1등 가수들 무명